오늘 이야기해볼 리멤버런스 커넥트는요,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조상 묘지 관리 문제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단절된 가문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어마어마한 비전의 첫 단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서 한번 시작해보죠. 현대 사회로 오면서 가족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점점 희미해진다, 이런 느낌 말이에요. 예전에는 가문이라는 게 정말 든든한 자산이었잖아요. 경조사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까지 아주 강력한 비공식 자산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흔히 원자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하죠. 관계는 뚝뚝 끊기고 각자 고립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외삼촌 가족과도 남이 된다는 씁쓸한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그냥 기분 탓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공원 묘지들이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바로 방치된 묘지 문제입니다. 후손들하고 연락은 끊기고 관리비는 계속 쌓여가고 결국 조상 묘지는 그냥 방치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돈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의 문제로까지 번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잊어버리는 수준을 넘어서 아주 차가운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법이라는 시스템은요, 이런 방치된 묘지 문제를 처리할 때 아주 명확하고 감정의 여지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관리비 장기 체납 시 합법적으로 파묘 및 삼분 처리될 수 있다. 이건 그냥 겁주는 말이 아니라 법에 딱 정해진 냉정한 절차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관리비가 오랫동안 안 내진 묘지는 무연분묘,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 묘로 딱 분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정해진 법적 절차가 딱 시작되는 거죠. 그럼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일단 묘지에서 후손한테 연락을 시도하겠죠. 관리비 내시라고요. 근데 연락이 안 되면? 둘째, 지자체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묘를 파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수습된 유골은 10년 동안 따로 보관했다가 이 기간마저 지나버리면 결국 집단으로 삼분, 그러니까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바로 이 마지노선, 이 지점이 이 문제를 정말 시급하게 만드는 핵심인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에 리멤버런스 커넥트라는 플랫폼이 등장합니다. 이게 아주 재밌어요. 사람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파고들거든요. 보세요. 관리비를 안 낸 사용자가 딱 들어오면 지도는 흐릿하게 보이고 법적 처리 대상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뜹니다. 딱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관리비를 내는 그 순간 이 공포가 선명한 지도와 함께 안도감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이렇게 민감한 가족 데이터를 다루는데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나잖아요. 수십 년이나 쌓인 공원 묘지의 회원 데이터, 이거 정말 민감하잖아요. 여기에 접근하면서도 누구의 프라이버시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사실 묘지랑 사용자, 양쪽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원격 브라우저 격리, 줄여서 RBI라는 아주 똑똑한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 자체는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놔두고 사용자한테는 그 결과 화면, 그러니까 픽셀로 된 그림만 보여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화면만 스트리밍 되는 거죠. 이 기술 덕분에 제로 트러스트,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도 되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원 묘지 데이터는 묘지 서버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고요. 플랫폼도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요. 그냥 화면에 보이는 픽셀만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거죠. 모두의 데이터는 각자 안전하게 지키면서 필요한 정보만 볼 수 있게 하는 정말 기가 막힌 방식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묘지 관리는 이 사업의 진짜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큰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인 비전은 훨씬 더 큽니다.
바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때 인류의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였던 가문을 디지털 세상에서 다시 복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전의 중심에 Remember Cousins Service, RCS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묘지 관리비를 낸다는 건 그냥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이 조상의 후손이라는 걸 증명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인증 절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 같은 조상을 둔 다른 친척들과 연결될까요? 하고요. 이걸 통해서 존재조차 몰랐던 사촌을 찾고 잊고 지냈던 가족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이건 묘지 관리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패밀리테크 플랫폼의 초기 주주가 될 기회다. 패밀리테크라는 말 좀 생소하시죠? 핀테크, 프롭테크처럼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를 기술로 혁신하는 새로운 분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내 아이가 처음 멀리 유학을 갔는데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내 사촌의 아이가 바로 그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는 바로 지금 나의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였던 가문이 디지털로 보관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